오늘은 하이브 한번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이브 한번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23%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 11월부터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원래 한 10만 7천 원 정도였던 주가가 31만 2,500원까지 한 3배 가량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3대 산업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K 콘텐츠, 배터리, 반도체를 꼽아요. 이 세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게 이때까지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이브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재무제표를 보면 원래 2018년도에 800억 정도 벌던 게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가량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죠. 꾸준히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800억 정도를 벌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내년이랑 내후년도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PER은 한 38배 정도인데 확실히 좀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PER이 그렇게까지 싸다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평균 PER이 한 13배 정도 나오고 있죠. 배터리야 PER이 워낙 높고 배터리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 거의 자명하다 보니까 PER이 높은데 저는 배터리랑 마찬가지로 엔터 산업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PER은 사실 그렇게까지 비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이브의 매년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한 20%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데 내년이랑 내후년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20%씩 상승한다 그러면 피터 린치 말로는 보통 PEG라 그러죠. 성장기업한테 이 가치 밸류에이션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 보통 PEG를 1배에서 1.5배 정도를 많이 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PER은 한 20배에서 20배의 1.5배니까 한 35배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는 지금 추정 PER이 38배 정도입니다. 확실히 피터 린치 기준으로는 좀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요 정도 PER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비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테슬라나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PEG가 한 5배 이 정도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평균이익이 20%씩 상승한다 그러면 지금 PER이 38배면 내년에는 요거보다 20% 낮아지고 내후년에는 또 요거보다 또 20%씩 더 낮아지죠. 이게 또 복리로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금방 PER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엔터는 저는 무조건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일단 JYP를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가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데이터가 짧기 때문에 JYP를 대신으로 한번 보면 지난 10년 동안 이익이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K-팝, K 콘텐츠가 화랑을 띠면서 최근에는 또 화장품은 많이 주춤을 하고 있는데 엔터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싸이랑 기생충, BTS를 필두로 해서 K-팝이 그렇게까지 흥행을 하지 않을 때부터 계속해서 JYP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어요.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동안, 아니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저는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TS 원툴인 회사다. 그리고 BTS가 군대를 가면 하이브의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요거는 지난 JYP도 마찬가지였습니다. JYP에서 잘 나가던 걸그룹인 원더걸스가 나갔다 그러더라도 JYP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브도 BTS가 없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뉴진스가 없더라도 다른 걸그룹이나 다른 보이그룹이 나오면서 앞으로 실적이 저는 꾸준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예단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JYP의 사례를 봤을 때 하이브도 꾸준히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하이브의 세부적인 매출 추이를 보면 앨범이랑 공연, 광고 출연료, 그리고 MD, 라이선싱, 콘텐츠, 팬클럽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전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앨범 같은 경우가 연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21년도는 그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후로부터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광고 콘텐츠, 출연료 이런 쪽도 전부 다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엔터 산업은 IP가 커지면 커질수록 앨범이나 공연 그리고 MD 이런 쪽으로 계속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는 게 고정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범을 100장 만들 때랑 앨범을 10,000장 만들 때랑 고정비가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고정비라는 것 자체가 비용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니까 RP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익이랑 마진이 훨씬 더 증폭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도 어떤 공연장을 빌려서 쓸 때 그 공연장을 하루 쓰는 거랑 그리고 일주일 쓰는 거랑 레버리지가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을 본다 그랬을 때 저는 충분히 RP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익이 훨씬 더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긍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앨범도 잘 팔리고 있고 공연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BTS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뭐 좀 많이 줄어든 감이 있는데 세븐틴이 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긴 한데 세븐틴이 이렇게 앨범도 잘 팔리고 공연도 잘하고 있네요. 제가 아는 그룹은 최근에 르세라핌이랑 뉴진스 그쪽인데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앨범이랑 공연이 뭐 많이 팔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세븐틴이랑 오히려 뭐 TXT 그리고 엔하이픈 이런 쪽이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스포티파이라고 음원사인데 이쪽으로 탑 200 내 하이브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앨범 판매량을 보면 지금 세븐틴이 독보적인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븐틴이 이 정도로 잘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걸그룹인 에스파, 뉴진스, 트와이스, 르세라핌 이런 쪽을 아는데 세븐틴 되게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엔터 산업 같은 경우가 IP가 커지면 커질수록 앨범이 잘 팔리고 앨범에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정비 때문이거든요. 아티스트 인쇄나 자켓 인쇄비, 유통 수수료는 변동비인데 반대로 앨범을 제작하는 거나 아니면 음원을 만드는 거나 뮤직비디오 만드는 거는 고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음원을 많이 팔고 앨범도 많이 팔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만들면 그만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IP가 성장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랑 변동비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세븐틴, 르세라핌, 뉴진스 이런 애들이 유명해지면 해질수록 앨범이 많이 팔릴 텐데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사업 모델인 것 같고 실제로 또 실물 앨범 구매 경험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야 앨범을 사본 적은 없긴 하지만 확실히 팬덤 문화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1년 정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솔직히 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아니다 10년은 아니고 한 7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도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뭐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던 분도 많고 뭐 소주, 삼겹살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게 좋아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BTS가 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더라도 불닭볶음면 콘텐츠도 많고 또 제가 매일 전화영어도 하고 있는데 전화영어 선생님도 매번 한국 아이돌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콘서트 장을 빌려야 되는데 하루 빌리는 거랑 그리고 일주일 빌리는 거랑 이게 당연히 뭐 일주일 빌리면 하루 빌리는 거 대비해서 7배 가량의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싸게 해주겠죠. 그런 거를 봤을 때 레버리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관객 수가 많을수록 좋고 콘서트 티켓 가격도 높일수록 좋습니다. 최근에는 콘서트 티켓 가격도 높이고 있죠. 이게 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콘서트 티켓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오히려 엔터사한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가가 낮아졌다 그래서 콘서트 티켓 가격을 낮출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MD 쪽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MD가 이제 굿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굿즈를 왜 사는지 솔직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팬덤들한테는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굿즈를 많이 사면 뭐 사인회에도 참석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MD 쪽이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고 합니다. 한 30%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성이 가장 높으니까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니까 RP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뉴진스, 르세라핌, 세븐틴, BTS가 유명해지면 해질수록 콘서트도 많이 열고 음원도 많이 팔고 사람들이 콘서트에 참여를 많이 해서 굿즈도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제조업 기반인데 제조업의 최단점이 자본적 진출이 많다는 겁니다. 공장 설비 증설을 많이 해야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 돈을 많이 썼는데 대비해서 수요가 많지 않으면 노는 공장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인건비도 계속해서 나가죠.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이번에 SK 하이닉스처럼 대규모 조단위 적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엔터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배당은 안 준다는 거죠. 그래도 배당을 안 줘도 그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D 결제 금액 같은 경우가 원래 2020년도에는 5만원 미만의 결제 금액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 2022년 들어서는 5에서 10만원이 가장 많죠. 그리고 5만원 미만, 그리고 10에서 20만원 이 세 번째인데 그래도 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50만원 이상, 그리고 20에서 50만원 요쪽에 그러니까 고금액 결제 추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팬텀이 점차적으로 좀 유명해지고 이쪽으로 락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BTS 공연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저는 일단 공연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요거 보니까 충분히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BTS도 좋은데 다른 걸그룹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온라인 공연 소비 의사를 보면 90%가 소비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셨던 그림으로 봤을 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버스의 MAU, 그러니까 월간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버스가 또 멤버십 플러스라고 하는 구독자 경제 그쪽 사업을 운영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료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좀 되게 좋아질 수가 있겠죠. 하이브에 속해져 있는 연예인들이 팬 레터랑 그리고 DM이랑 이런 식으로 팬들이랑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좀 되게 락인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하이브의 최대 주주를 보면 일단 방시혁입니다. 방시혁이 한 3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18%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두나무가 5.5%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주 구성을 보고 넷마블이 18.1%, 게임 회사가 왜 들고 있지? 그리고 두나무 암호화폐 기업이 왜 5.5% 들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네들이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지분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넷마블의 지금 의장인 방준혁 의장 같은 경우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랑 친척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죠. 그래서 굳이 지분 매각할 일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가 거의 게임 회사가 아니고 투자 회사다시피 할 정도로 투자를 잘하고 있어요. 넷마블이 코웨이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코웨이에 투자를 하면서 코웨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계속 꾸준히 먹고 있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우량한 기업을 팔까? 그리고 친척 관계인데 물론 SI가 아니고 FI로 들어왔을 것 같긴 한데 초기에 방시혁 의장이 돈이 필요할 때 방준혁 의장이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갑작스러운 지분 매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 두나무 같은 경우도 하이브랑 지분 교환을 했더라고요.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갑자기 하이브의 지분을 매각할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투자 포인트를 요약해보면 다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IP가 최대 투자 포인트죠.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랑 배터리 이런 쪽은 기술력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지 요거를 파악하기가 일반 주주들은 어렵잖아요.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엔터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 소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그냥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누가 누구랑 연애한다 이러면 바로 뉴스에 나타나니까 요게 바로 주가에 영향도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안 좋을 때는 바로 매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식보다 좀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하이브 투자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투자 리스크도 있긴 한데 요거는 군입대죠. 그리고 마약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예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또한 어떤 멤버 중에 누가 갑자기 재계약을 안 한다 아니면 갑자기 중국으로 간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 점은 리스크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상승 여력이 더 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BTS의 군입대를 보더라도 BTS가 군대를 가도 일부 멤버들은 또 잘 활동을 하고 있고 BTS를 대체할 만한 다른 그룹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 그랬을 때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문제 같은 경우는 하이브 자체적으로 이제
아이돌들을 잘 관리하겠죠. 학교 폭력도 뭐 학교 폭력 예전에 문제 있었던 사람들을 뭐 뽑지 않고 이런 잘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하이브는 그래서 2021년도에 IPO를 해서 그 후로부터는 주가가 계속 올랐다가 2022년도 들어서 고금리 때문에 그때 하이브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또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산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소비를 하던 문화였던 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이 또 되게 크거든요. 중국 시장도 크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성장 여력이 어마무시하죠. 아이돌 사업에 대한 경쟁자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무조건 안 되고, 일본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일본은 좀 기괴하다 그래야 되나? 일본이 따라오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유럽인들은 미국인들이 봤을 때 뭐 자기네들이랑 거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제일 잘하는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을 사업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저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